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은행주 시간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강혜승 애널리스트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강혜승입니다. 오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 은행 섹터 하락이 조금 더 가파른 터라 보유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전망과 함께 진단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HTS에서 은행 업종을 클릭을 하면 기업은행이랑 제주은행이 뜹니다.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안 떠요. 이게 아무래도 은행주가 은행 지주사랑 은행이랑 나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은행 지주, 은행을 주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사가 이제 은행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국민은행, 신한은행에만 투자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 대상 종목은 기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제 금융 지주사인 것이죠. KB금융, 신한지주의 대표 자회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만 은행 외에 비은행 자회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마리금융지주사지 사실상 은행의 자산 그리고 이익 기여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에 M&A를 열심히 했고 또 그룹 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 자회사들의 자녀 지분 인수하는 등으로 해서 비은행 부분을 키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가지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비은행 부문의 그룹 내 이익 기여도가 대형사의 경우에 40에서 50%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 엄청나게 상승을 했네요. 또 이제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은행의 면모를 방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올해 흐름과 특징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창 거론되던 3, 4월에 주가가 좋았던 기억은 나는데 요즘 와서는 좀 주춤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태생 글로벌 금융사들은 국채금리 상승하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지주사들도 상승을 하던 차에 금융당국이 배당 제한, 자본 관리 권고안을 내면서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됐고요. 주가도 좀 재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호실적 내고 또 배당 정책 정상화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또 무엇보다도 요 며칠 코로나19 델타 변이 관련해서 우려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렇게 금리 등락이나 코로나 관련 추이에 따라서 단기간 변동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단기 수급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과외 선생님께 과외를 받는 것 같다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오신 김에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주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과정이 좀 있는지. 예. 예, 은행의 마진, 보통 NI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Net Interest Margin. 이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확대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축소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힙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해서 과거 대비 사실 시장금리에 따른 NIM의 민감도, 즉 변동폭, 이익의 민감도는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금융지주사의 대표 자회사가 은행이고 은행의 주요 수익성 지표가 NIM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하고 주가가 이 매우 밀접하게 시장금리 방향성에 연동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미국 태생 글로벌 은행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회사들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우리나라 은행 지주보다 더 다변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시기에는 주가가 좀 하락했고 언더퍼폼했고요.
작년 3분기 말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러면서부터는 주가도 사실 상승했고 아웃퍼폼했습니다. 요 며칠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좀 급변동하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예. 은행주가 또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서 선호를 하시는데 작년에 금융당국 쪽에서 배당 제한을 했다가 배당 매력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7월 들어서 그걸 해제를 하면서 배당 매력도가 다시 한 번 더 커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 커진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은행 지주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자본관리 권고안을 냈었죠.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여오던 은행 지주사들이 이 권고로 인해서 2020년 배당 성향은 20%로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권고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 권고였고 그게 이제 종료된 거죠. 그래서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이 양호한 이 커버리지 은행 지주사들이 7월 이후에 중간 배당, 2분기, 분기 배당부터 이 배당 정책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꾸준히 중간 배당을, 그러니까 2분기 말 배당을 해온 유일한 은행 지주사고요.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이 분기 배당을 이번부터 처음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 분기 결산 배당 합산 기준으로 해서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보면 평균 올해는 한 5.5%, 내년, 내후년은 6%대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돼서 배당 매력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배당 성향도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이 시행했다는 점 알게 되네요. 배당주로서 한번 매력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단기적으로 은행주한테는 수급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말 이게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혹시 상장을 하면 KB금융을 넘어서는 시총 얘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융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먼저 말씀 주신 거에 좀 정정을 하면 아직 네. 반기, 그러니까 2분기 배당은 시행 예정이고 시행은 하지 네네. 않았고요. 예, 네. 보통 8월 정도 지급하니까요.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제 단기 수급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살펴보자면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혁신성, 성장성이 우월한 산업 그리고 기업으로 자금이나 시가총액이 이동하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금리 하락기에 그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또 이게 작년 3분기 말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동종 업종 내에서 새로운 투자 대상이 생기고 그것이 디지털, 모바일, 혁신에 기반해서 고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 업종 내 수급이 기존 회사에서 이제 신규 회사로 옮겨가면서 기존 금융회사 주가엔 조금 수급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상장 초기 효과, 수급 등의 영향이 축소되면서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은행 지주사들의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 증권, 캐피탈, 보험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금융 지주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예대 수익 위주의 수익 구조가 아니고요. 또 이제 동남아시아 등에 이미 기진출해서 이제 성과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렇다 보니 이익 창출력이 증명이 많이 됐죠. 이익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이 견실합니다. 계속 자본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온 거죠. 그로 인한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익 창출력 대비해서 ROE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 또
배당 매력이 높은 것이 점진적으로 좀 비교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그 영향력을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은행 지주사들은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수록은 그걸 좀 소화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2분기 실적 전망도 궁금한데 1분기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2분기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분기에도 이제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냈는데 2분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7개 금융 지주사, 물론 기업은행 포함입니다. 합산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8%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돼 왔거든요. 그것을 11% 정도 상회하는 좋은 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실적 호조가 계속되고요. 증권자 회사들은 작년 하반기에 너무너무 실적이 좋았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했는데 올해 1분기도 더 좋았죠. 근데 지금 2분기에는 올해 1분기 정도는 아니어도 확실히 이제 구조적으로 이익 창출 체력이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제 은행 자회사의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제 확실히 뚜렷한 회복을 보이는 거죠. NIM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면서요. 예, 그룹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영업 수익 탑라인이 견조하게 느는데 비용 상승은 잘 억제를 해서 바텀라인, 다시 말해서 순이익 증가 모멘텀은 좀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전망과 함께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시점인지 따져볼게요. 네, 요 며칠 금리도 변동폭이 크고 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코로나 관련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오히려 이제 비중을 확대하실 타이밍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단기 2, 3개월이 아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리고 8월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전후에 수급 영향으로 악영향으로 주가가 빠지면 그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금리는 시점의 문제이지 시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거지 중기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상승하는 방향이 아닐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작년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볼륨이라고 하는 대출 성장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아니죠. 한 번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산 성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올해 올해 이자 이익에 평전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익으로 꽂힙니다. 충당금 관련해서는 늘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관리를 잘했고 작년에 선제적으로 많이 쌓아놔서 당분간 1, 2년 사이에는 이익 안정성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하나만 뽑으라면 하나금융 말씀드리고요. 네. 예, 두 종목 정도 추천드리는데 KB금융도 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짧게 그래도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네. 업종 내 사실 밸류에이션이 다 저평가돼 있고요. 배당 매력도 전체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굳이 두 종목을 뽑은 이유, 특히 하나금융을 뽑은 이유는 최근 수년간 펀더멘털 개선폭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피어 대비 저평가 요소들이 있었는데 낮은 보통투자본 비율, 그리고 경기민감 업종 익스포저가 높다 보니 건전성 우려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비은행 비중 등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낮은 비은행 비중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극복이 된 거죠. 그리고 비용 보조 효율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장 돋보이고 배당 수익률도 제일 뛰어납니다. 네, 하나금융 그리고 KB금융 끝으로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우 강혜승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아침부터 계속 좋질 않은데요. 과연 종가 와서 그 낙폭을 조금 더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